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이 다이어트 음료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제로 콜라, 칠성 사이다 제로, 이 스프라이트 제로, 이 펩시 제로와 같이 이 다양한 이 제로 칼로리의 탄산음료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시면서 정말 몸에 괜찮을지 걱정이 될 거야. 먼저 위와 같은 이 다이어트 탄산음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먼저 핵심은 이 합성 감미료, 즉 설탕보다 굉장히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마셔도 이 설탕보다 100배, 많으면 몇만 배 이상의 당도를 가진 이 첨가제를 합성 감미료라고 할 수 있지. 그렇다면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다이어트 탄산음료 중에서 이 합성 감미료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 먼저 대표적인 제로 콜라, 펩시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칠성 사이다 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랑드 사이다 등 이 제품을 한번 나열을 해봤어. 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모든 제품에 이 스크랄로스와 이 아세설팜 칼륨이라는 합성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야. 그럼 대표적인 감미료인 이 스크랄로스와 이 아세설팜 칼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스크랄로스와 이 아세설팜 칼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자면 이제 둘 다 모두 FDA에서 이 안전함을 인정받은 감미료야. 첫 번째로 스크랄로스의 경우에는 이 설탕과 비교했을 때 약 600배, 그리고 아세설팜 칼륨의 경우에는 이 설탕과 비교했을 때 약 200배의 당도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제 스크랄로스는 소주, 이 발효유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고, 아세설팜 칼륨 같은 경우에는 탄산음료, 껌, 이런 거에 좀 많이 들어있는 감미료인데, 이제 스크랄로스와 이 아세설팜 칼륨 전부 다 이 혈당을 높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이 스크랄로스나 이 아세설팜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 스크랄로스를 섭취할 경우에는 거의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지만 이 아세설팜 칼륨의 경우에는 이 체내에서 흡수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체내에 흡수된 소량의 스크랄로스나 이 아세설팜 칼륨 모두 이 흡수가 되더라도 이 신장을 통해서 이 오줌으로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몸에 축적될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 두 번째로 이 스크랄로스와 이 아세설팜은 이 장에 미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인공 감미료가 이 장내 미생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갑론을박이 이제 좀 펼쳐지고 있는 게 사실이야.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이 인공 감미료가 이 장내 미생물 사이에 이 연관 관계에 대해서 리뷰한 논문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자면 먼저 스크랄로스의 경우에는 실제로 마우스와 이 렛에게 투여를 했을 경우에 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아세설팜 칼륨의 경우에는 이 영향을 이제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 하지만 스크랄로스의 경우에는 이 동물 실험 데이터만 존재한 반면에 이 아세설팜 칼륨의 경우에는 이 동물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투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스크랄로스의 섭취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투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또한 실험에서 사용된 용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섭취하는 용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높은 용량을 투여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용량은 이 일일 최대 섭취량에 비해서 한 10% 정도도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 이 스크랄로스의 경우에는 일일 최대 섭취량이 이제 몸무게당 5에서 15mg이고, 이제 아세설팜 칼륨은 15mg이야. 이제 그러니까 70kg의 성인의 경우에는 이 350에서 1050mg을 최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이제 아래의 표를 잠깐 보자면, 비록 이제 예전 지표긴 하지만 이 스크랄로스의 경우 약 250mg 한 캔에 이 최대 40mg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즉 한 캔당 이 40mg의 스크랄로스로 본다면 약 9캔에서 26캔 정도를 마셔야 이 스크랄로스의 일일 최대 섭취량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소리지. 정말 작정하고 먹지 않는 이상은 이 일일 최대 섭취량을 채우기도 힘든 양이란 말이야. 이는 아세설팜 칼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즉 인공 감미료를 작정하고 먹지 않는 이상은 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결론이야. 혹시 만약에 그래도 염려가 된다면 이 유산균을 복용해 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 자,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스크랄로스와 아세설팜 칼륨은 독성이 있다.
이제 스크랄로스의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가열할 경우에 이제 몸에 해로운 성분인 이 클로로프로판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이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어. 하지만 이제 이런 성분이 발생하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 약 이제 120도 이상을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스크랄로스를 이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 이제 그리고 아세설팜 칼륨은 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포함할 수 있어서 이 장기가 노출될 경우 이 두통이나 이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 이제 그리고 또한 아세설팜 칼륨의 경우에는 이 체내에 흡수되어 대사될 경우에 이 아세트 아마라이드라는 이제 물질을 발생시켜서 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지. 하지만 이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아세설팜 칼륨은 이 체내에 흡수돼도 이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사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그리고 아세설팜 칼륨이 이 위에서 언급한 독성 물질로 변화하는 경우를 찾아봤지만 이 아세설팜 칼륨을 이 매우 가혹한 환경에서 관찰했을 경우에 이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고 나타났어.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 즉 우리가 탄산음료를 통해서 섭취하는 이 인공 감미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독성은 찾기 힘들다고 보는 게 좋겠지. 그리고 다른 인공 감미료를 살펴보자면 많이들 알고 있는 이 아스파탐도 있을 거야. 이 아스파탐의 경우에는 이전 컨텐츠에 이제 자세히 다뤄놨으니까 이를 참고했으면 좋겠어. 좋았어. 자,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말을 해주는데, 이제 이전 컨텐츠의 경우에는 이 제로콜라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 중에 하나인 이제 아스파탐에 대해서 다뤘는데, 현재는 기존의 인공 감미료를 이 아스파탐에서 이 스크랄로스로 변경됐어. 이 참고하길 바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에리스리톨, 이 스테비올 배당체, 이 액상 알룰로스가 있는데, 이제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이 앞선 스크롤로스 및 이 아세설팜 칼륨, 그리고 아스파탐과는 다른 천연 감미료라는 점이야. 첫 번째로 에리스리톨은 이 설탕의 약 70%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앞선 인공 감미료와 비교했을 때 이 당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야. 이 에리스리톨은 이 과일의 포도당을 자연 발효시킨 당 알코올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데, 이 체내에서는 약 10% 정도만 흡수되고, 이 흡수되더라도 이 따로 이 몸에서 변하지 않고 이 대부분이 이 오줌으로 배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이 에리스리톨은 이 설사를 제외하고는 이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 이 설사 또한 많이 섭취했을 시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와 관련해서 유럽 식품 안정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최대 투여량을 이 몸무게당 0.5mg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 자, 두 번째로는 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이제 스테비올 배당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테비올 배당체는 이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야. 이 설탕과 비교했을 때 약 200배에서 400배 정도 되는 당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소주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감미료 중에 하나로서 가끔씩 한잔 할 때 오늘 소주가 막 달달하다고 이제 느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미료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달달한 거니까 괜히 더 먹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지. 일일 권장 섭취량은 이 몸무게당 3mg인데, 이를 이제 소주로 환산해보면 이 하루에 한 짝을 먹더라도 이 섭취량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 소주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 감미료를 더 많이 섭취할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겠지. 그리고 스테비올 배당체는 이 한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유전 독성이야. 스테비올 배당체는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성분인 이 스테비오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어. 이 논란인 즉슨 이러한 스테비오사이드가 대사돼서 이 발생하는 대사 산물인 이 스테비올이 유전 독성을 발생시킨다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이 스테비올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 이제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을 해본 결과 실제로 유전 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대사 산물은 사람에게서 관찰되지는 않았다고 해. 스테비오사이드가 실제로 이제 장에서 대사돼서 흡수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이 간에서 대사가 돼서 이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대사된 산물은 유전 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이 대사 산물과는 다르다는 거지. 즉 사람에게서는 유전 독성을 일으키는 이 대사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소리겠지. 자, 마지막으로는 액상 알룰로스가 있는데, 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조미료로서 이 포도당 및 과당과 이 비슷한 구조인 이 단당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중에서도 이 과당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알룰로스는 이 아주 소수의 식품인 무화과 혹은 건포도 등에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희귀 설탕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 실제로 최근에 발표한 F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알룰로스는 이 탄수화물로 분류되고 있어. 그리고 설탕과 비교했을 때 70%의 당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10%의 칼로리를 가지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 이제 굉장히 최근에 개발된 천연 감미료다 보니까 이제 위장 장애를 제외한 이 특이한 부작용이나 이 독성은 관찰된 바가 없다고 하지. 하지만 이제 쥐라스, 이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안전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섭취를 해도 좋겠지. 마지막으로는 알룰로스는 이 지질의 이 흡수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하지만 이는 동물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이고 아직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은 성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제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 알룰로스가 이 살 빠지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는 광고가 있으면 반드시 주의해 주길 바래.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